First year students, let's get started with the fourth period. 4교시 시작입니다. 강조 구문이 국어에 나오는데요. 국어는 내가 안 하고 홍유미 선생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강조 구문 좀 설명해 주고 싶어서 정리를 해봤어요. 생긴 거는 똑같이 it is that 가주어고 강조 구문인데 제일 좋은 방법은 많은 문장을 읽어가지고 자동적으로 해석되는 게 좋은데 아직 여러분 그게 안 되니까 어떤 원리를 먼저 보고 그걸 원리를 익혀서 외문을 보면은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 연역적 사고방식인데 그 언어는 원래 이렇게 예를 많이 보고 개념을 추론해내는 이게 더 효과적인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이게 먼저 공식이나 원리를 먼저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 공식 보니까 it is that을 뺐을 때 문장이 성립하지 않으면 가져오고요. 성립하면은 강조 구문입니다. 예문을 보니까 it is certain that he will sign the contract. it is that을 한번 빼볼까요? 그래서 최종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자, 그가 계약서에 서명을 할 것이 확실하다. 근데 영어는 형용사가 이렇게 문두에 나와서 문장의 처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도치를 하기 위해서는 뒤에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주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영어에는 없는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X. 따라서 가주어가 되는 것이다. 그럼 다음 예문 보니까 It was Jenny that Jim broke up with yesterday. 이게 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쉼표를 찍었습니다. Jenny, Jim broke up with yesterday. 제니를 짐이 어제 헤어졌다. 그래서 영어에는 목적어가 앞에 땡겨 나오면은 주어 동사로 와서 맞는 구문이 됩니다. 목적어 도치 구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문장이라서 강조 구문이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좀 대충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지만 많은 문장을 터득해가지고 감을 잡는 게 더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우리 다시 복습을 해보면 It is only when they return home with a lot of honey that they make a straight line. 강조 구문이라고 설명했는데 왜 그런지 설명 안 하고 그냥 지났는데 여기서 아까 했던 원리처럼 it is와 that을 한번 빼봅시다. 그래서 it is와 that을 빼고 최종 결과물이 Only when they return home with a lot of honey, they make a straight line. that 없는 자리에 쉼표를 좀 찍어줬어요. 이해가 쉽기 때문에. 자, 그들이 오직 한 짐의 꿀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을 때만 그들은 직진을 한다. 문장이 완전하게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조 구문이다. 자, 이제 도움이 됐나요? 자, 그럼 본문으로 가면 Sometimes the meaning of analogies may not be obvious. 주어는 analogies까지 되겠네요. may not be가 이제 동사, obvious는 주어가 어떻다라는 것을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 비유의 의미가 명백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현재의 약한 추측이죠. 현재의 추측. may는 추측과 허락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는 추측. For instance, what comes to mind when you hear the phrase white elephant or black sheep? 예를 들면은 이게 의문 question mark로 끝났으니까 의문문 아닙니까? what이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의문사입니다. 근데 의문사도 격이 있어요. 주격이냐, 소유격이나 목적격이냐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주격이기 때문에 무엇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무엇이. 왜냐하면 막바로 뒤에 본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주어고 동사는 comes to mind. 전치사구네. 그래, 이 comes to mind는 수거로 쓰입니다. 떠오르다, 생각이 떠오르다. 마음에 오다.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 무엇이 떠오르냐? 너가 흰 코끼리 혹은 검은 양이라는 구문을 들었을 때. Most people hearing these phrases for the first time cannot correctly guess their meanings. 이게 쉼표가 나란히 나와 있다는 것은 삽입절이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삽입절 빼고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것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능력이네요. 괜히 능력과 추측이 있는데 그럼 이 사이의 문장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 분사구문 아닙니까? ing나 ed로 끝나면서 이렇게 쉼표가 있고 이렇게 하나의 문장이 성립된답니다. 그러면 분사구문이라고 적혀 있고 분사구문의 뜻 5가지 중에서 뭐 하면서, 할 때, 한다면, 할지라도 하기 때문에 중에서 여기는 when이 제일 좋다 해서 when이 바뀌어져 있네요. 근데 나의 생각으로는 when 대신 if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한다면으로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분사구문이 꼭 한 가지만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2가지로도 해석이 된다. 3가지로도 되는 것도 봤어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 이 구문을 들었을 때, 처음에 이 구문을 듣는다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추측할 수 없다. The expression white elephant comes from Thailand. 동격이죠. 동격 구문이 주어가 되었어요. 흰색 코끼리라는 표현은 태국에서 왔다. Long ago in Thailand, white elephants were very rare. 오래전에 태국에서는 흰 코끼리가 아주 드물었다. 그럼 rare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고기, 익힘 정도.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Well done, medium, or rare?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처음에는 바싹 익힌 스테이크만 좋아했습니다. 뭐 스테이크는 아니고 그냥 고기 구워 먹을 때. 근데 핏기가 약간 이게 육즙이 있을 때가 맛있죠. 그래 요즘은 미디엄이 좋더라고요. 근데 rare 하면은 회 수준 아닙니까? 피가 절절 흐르고. 뭐 이런 의미도 있고 아주 희귀하다고 해서 이제 구하기 힘든 그 굿즈를 rare템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이렇게 영어는 생활 곳곳에 숨어져 있습니다. Whenever one was found, it was given to the king. 자, whenever 할 때마다고 이때 one은 숫자 1이 아니고 아무 흰 코끼리 중에 하나, 아무 흰 코끼리 하나가 발견이 될 때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그 흰 코끼리인데 그것은 왕에게 주어졌다. 왕에게 진상되어졌다. The king would then give it as a royal gift to someone he didn't like since the beautiful animal cost a fortune to take care of. 왕은 그리고 나서 그거를 어떻게 쓸까? would는 이제 다양한 뜻이 있는데 여기에선 제일 좋은 게 하려고 했다. 하곤 했다. 과거의 습관이죠.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표현이 would도 있고 used to가 있어요. 하곤 했다. 뭐 이런 것까지는 쉬운 문제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해석상 도움이 되려고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면 왕은 그것을 주곤 했다. 뭐로서 아주 뜻이 많은 s가 나왔네요. 왕실의 선물로서 주었다. 주곤 했다. 누구에게 줬느냐? 그가 좋아하지 않는 누군가에게 줬다. 그러면 since는 이유로가 좋으냐? 아니면 때문에가 좋으냐? 때문에 해야지 해석이 잘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 아름다운 동물이 돈이 들었다. 코스트하면 비용이 들다. 현재, 과거, 과거 분사 모두 cost, cost, cost. 그래서 한 재산이 들었다. 돌보기 위해. 그래서 돈이 드는데 왜 드는지 cost 동사를 꾸며줬죠. 그러니까 동사를 꾸며주는 용법을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Nobody could refuse such a present, but it could financially ruin its owner. 아무도 그러한 선물을 거절할 수 없었다. 과거의 능력이네요. could. 이때는 추측이 아닙니다. 능력이 안 되죠. 왜냐면 왕한테 권력상으로 밀리니까 거절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게 뭐냐면은 그 선물이 주인을 재정적으로 망하게 할 수 있었다. Moreover, it was a serious crime to mistreat a present from the king. 자, it was to 가조구문이 이제 it is to, it is that이 있는데 그래서 it은 가짜니까 해석하지 말고 심각한 범죄였다. 뭐가? 왕으로부터의 선물을 잘못 취급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였다. 그래서 미스가 이 동사 앞에 딱 붙죠. 이렇게 말의 앞에 붙는 말을 접사라고 하는데 말의 앞에 붙었다고 해서 머리 두 자를 써서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붙일 접 아닙니까? 접속. 그래서 말의 머리에 붙여서 하나의 다른 의미를 형성한다. 그래서 잘못이라는 뜻이 있어요. miss. 그래서 뭐 misunderstand, mismanage 이런 단어가 있죠. Even riding it was not allowed, so a white elephant was almost useless. 심지어 그것을 타는 것, 동명사 주어네요. to ride로 고칠 수 있죠.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타는 것조차도 허락되어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흰 코끼리는 거의 쓸모가 없었다. 자, 여기서 useless라고 읽었죠. 왜 useless가 아니고 useless인가? 스하고 z하고 품사가 다릅니다. 스로 발음이 되는 경우는 뭐 소용, 이용, 명사입니다. use면은 이용하다, 동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접사가 나온 김에 또 설명을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또 정리를 해봤어요. 자, 접사라는 게 뭐냐? 접사의 한자를 보니까 접은 이을접입니다. 이을접. 접속. 그 다음에 말씀사죠. 이어주는 말. 어근에 붙어서 다른 뜻이 되게 하는 의존 형태소로, 의존 형태소라는 것은 의미의 최소단위 아닙니까? 그래서 어근 앞에 붙는 접두사와 어근 뒤에 붙는 접미사가 있다. 그래서 이 두는 머리 두자입니다. 말 앞에 온다고 해서 앞에라고 해서 접선사라고는 안 하더라고요. 앞선을 안 쓰고 머리 두자를 쓴다. 그 다음에 접미사 할 때 미는 꼬리미예요. 후를 쓰면 좋을 후사는 아니고 꼬리 미자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접미사 뒤에 나오는 거예요. 말의 뒤에. 그래서 접미사가 이게 less, less가 명사 뒤에 붙으면 뭐뭐가 없는 형용사로 의미가 변합니다. 그래서 useless, use라는 명사, 소용없는, home이라는 명사, less 붙여가지고는 집 없는, 노숙자, sugarless, 설탕 없는, 무가당의,
품사가 변한 것도 의미가 변한 걸로 칩니다. 그 다음에 명사 다음에 또 전미사 FUL. FUL은 가득한 무엇의 성격을 지닌이라는 의미를 가진 전미사예요. 예를 보면 useful, beautiful, powerful. use라는 명사에 FOUL, 소용이 많은, 참 도움이 되는. beauty라는 명사, y가 i로 변화가 됐는데 아름다운, power라는 명사에 FUL, 강력한, 힘이 센. 그 다음에 명사 뒤에 ly를 붙으면 부사가 아니고 형용사로 품사 변화가 됩니다. cost, 비용이라는 명사에 ly 붙어가지고 이게 expensive라는 뜻이에요. 비용이 드는. 그 다음에 lovely, love라는 명사에 ly, 사랑스러운, friend 명사에 ly, 친구처럼, 다정한, girly, 여자 같은, 여성스러운, 애교 있는, 이런 뜻이 됩니다. 자, let me keep going. The expression introduced in England in the 18th century turned out to be useful for describing costly but useless public buildings. 그 표현은 이게 이것도 삽입이 된 건데 이것도 분사구문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또 계속적 관계대명사로도 해석이 됩니다.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해졌을 때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해석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which was가 앞에 생략되었다 해가지고 두 개의 분석이 가능하죠. 그 표현은 18세기 잉글랜드에 소개되었을 때 뭐 하는 것으로 판명이 나느냐? costly, 비싸지만 필요가 없는 공공 건물을 묘사하는 것을 위해 유용한 것으로 판명이 났다 해도 되고 그 표현은 그리고 그것은 18세기 잉글랜드에 소개되어졌는데 비싸지만 필요 없는 공공 건물을 묘사하는 것을 위해 아주 유용한 것으로 판명이 났다. 두 가지 다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의미의 중복성도 있고 구조의 중복성도 있고 그 영어를 전공하다 보면은 영어학에서 배울 수 있는 건데 두 가지 다 됩니다. Today, it is used to refer to anything that might be costly and useless to someone. Today는 오늘 하루가 아니라 요즘이라고 해석을 해주세요. 그 요즘, 그러니까 이 문장이 또 오늘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게 보니까 가조구문 같이 생겼지만 가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정리를 또 했거든요. 자, 문장을 다시 적었고 이 문장은 that부터 딱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anything부터 someone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왜냐하면 anything이 선행사고 선행사 뒤에 관계대명사거든요. 왜 관계대명사냐면은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잖아요. 지금 주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묶음이기 때문에 that, it is that 가주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까지 한 묶음. 그래서 이제 it is to 가주어 구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나 가주어 구문인 경우에 징주어를 앞에 썼을 때도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징주어를 앞에 써보겠습니다. 징주어가 to부터 끝까지가 진주어입니다. 진짜 주어. 그러면 to refer to anything that might be costly and useless to someone is used. 해석을 해볼게요. 어떤 누구에게 비싸고 필요 없을지도 모르는 어떤 것을 언급하는 것은 사용된다. 좀 이상해요. 앞에 문장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최종 결론으로 따라서 it은 가주어가 아니고 지시대명사, 즉 그것은 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to refer은 is used를 꾸며주는 부사적인 용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 it은 white elephant예요. 그래서 흰 코끼리는 사용이 되어진다. 뭐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어지는데 왜 사용되는지 사용이 된다는 동사구를 꾸며줬습니다. 그래서 부사적인 용법이죠. 누군가에게 비싸고 소용없을지도 모르는 어떤 것을 가르치기 위해 언급하기 위해 사용이 되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어렵는데 선생님 어떡합니까? 이런 거 어떻게 다 알아요? 제가 참 특별한 비법이 있으면 전수해주고 싶은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예문을 접해서 감을 얻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엘리펀트 들어가는 표현을 좀 소개해주고 싶더라고요. 그 엘리펀트 들어가는 표현이 좀 안 좋은 뜻이 많아요. 화이트 엘리펀트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싼데 필요 없는 거. 예를 들면은 컴퓨터를 쓰지도 않는 부모님한테 최신형의 컴퓨터를 사드렸다. 그거는 화이트 엘리펀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됩니까? 저는 꽃을 싫어하는데 꽃을 막 선물을 많이 해준다. 그것도 화이트 엘리펀트입니다. 그 처치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 버리기 위해서 또 재활용 봉투도 써야 되고 또 식물을 주겠다는 게 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elephant in the room은 어떤 뜻이냐니까 the big problem or issue that everyone knows about but nobody wants to talk about. 그래서 누구든지 알고 있지만 아무도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큰 문제나 쟁점이다. 왜 이런 게 elephant in the room이 되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이 방 안에 코끼리가 있으면 눈에는 잘 띈단 말이에요. It'd be stick out like a sore thumb in the room but be hard to remove it. 그래서 sore thumb. 아픈 엄지손가락만큼 다 눈에 띄지만은 그러나 치우기는 힘들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요즘 시사적인 그 신문이나 이런 기사를 보면은 elephant in the room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중국의 확진자 수잖아요. The true number of coronavirus patients of China is a real elephant in the room. 중국의 진짜 확진자 수는 elephant in the room. 진짜 너는 조작하고 숨긴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아무도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강대국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트럼프 정도는 그런 거를 좀 제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제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머리숱이 없어서 고민인 친구다. 근데 머리숱이 없는데 그 사람한테 또 이렇게 머리숱이 없니? 이렇게 물을 수 없잖아요. 누구나 알고 있지만 물어보기는 좀 거시기한 것. 이런 것도 elephant in the room. 저도 머리숱이 좀 없어서 고민인데 저는 좀 빅페이스를 가졌기 때문에 좀 빅페이스 언급하는 거 좀 elephant in the room입니다. 그래서 to saying Miss Shin has a big face is an elephant in the room 이라고 할 수 있죠. 자, that's all for today.
The weekend is coming soon, and I hope you have a wonderful, relaxing, meaningful weekend. Bye bye, everybody.